안녕하세요. 로얄비에서 IB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네, 오늘은 IB 이콘 IA 구독점을 위한 팁이나 또는 이제 전략 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은 이제 IA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요. 상당히 이제 어떤 미니 논문은 아니고 이제 미니 뭐라 그럴까요? 커멘터리라고 하는데 리포트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IB 경제 같은 경우는 다른 IB 과목들과 다르게 한 세 개 정도를 이제 써야 되는 게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토픽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IB 경제에서 마이크로,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글로벌을 세 개를 메인 토픽을 배우는데 거기에 하나하나를 다 써야 되는 게 이제 다른 과목들은 하나만 쓰면 되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를 써야 된다는 게 2년의 과정 동안 세 개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다른 점인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세 개를 쓰는 게 좀 버거워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하는 방법만 알면은 굉장히 또 단순하면서도 되게 뭐 straightforward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좀 쉽게 이거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800자 쓰는 거예요. 뭐, 다른 IA는 뭐, 하나 정도 쓴다고 하면은, 뭐, 비즈니스 같은 것도 이제 한 1800자, 뭐, 다른 과목도 한 그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800자이기 때문에, 딱히 막, 800자 되게 길어 보여. 막, 너무 길어. 이거 800자 어떻게 쓰지 하는데, 그걸 걱정하는데, 사실은 800자 굉장히 쓰다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막 쓰다 보면 막 천자가 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약간 이거를 약간 줄일 수 있는 줄이는데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더 뭐라 그럴까요? 줄일 수 있는 거에 또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또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800자를 넘어가면은 그 이상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 IA를 마킹하는 뭐 엑자미너가 이제 제외하고 그 800자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꼭 800자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이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이는 것도 이제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년 동안 저희가 세 개를 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IA가 파이널 리설트에 굉장히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동안 당연히 치를 받는 게 좋겠죠. 네, 치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다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어떠한 토픽을 골라야 쉽게 이 IA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각 토픽별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에서 특히 이제 있고 또 매크로에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마이크로는 제가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이크로에서 배우는 토픽들이 있지만은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많이들 하는 게 이제 텍스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서브시디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걸 해도 되고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프라이스 컨트롤 뭐 미니멈 프라이스라던가 또는 뭐 맥시멈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엑스터널리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마켓 파워, 네, 모노폴리 파워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리면은 요 네 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선호하고 또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좋아하는 게 이제 엑스터널리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엑스터널리티를 할 때도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포지티브는 좀 어려워요. 쓰기가.
막상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를 마이크로에서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특히 또 이제 기사를 찾을 때도 뭐 다른 것도 또 뭐 많겠지만은 이 구글에서 뭐 저희가 기사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 기사를 찾을 때도 이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어 조금 더 쉽게 써져 있다고 해야 될까? 뭐 다른 것도 쉽지만은 조금 더 이게 나아요. 네,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매크로로 가면은 매크로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보통 interest rate 요거요. 요거는 이제 보면 이제 monetary policy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tax 그리고 government spending에 관련돼서 fiscal policy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unemployment 요 관련된 거. 네. 뭐 언엠플로이먼트는 사실은 이 세 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제가 쓴 거는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거를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어떤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폴리시를 좀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개 중에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고르라 그러면은 모니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모니터리가 조금 더 쓰기 편한 것 같아요. 뭐 피지컬도 상관없는데 언엠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HL 학생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언엠플로이먼트 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 학생의 이제 마음이긴 한데 조금 더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막 매크로에서는 모니터리 폴리시를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굉장히 뭐 많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가 뭐에 있어서 프로텍셔니즘이죠. 프로텍셔니즘 요거를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타리프 나오고 아니면 뭐 쿼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서브시디도 있죠 여기에. 네, 무역 관련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exchange rat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change rate는 이제 환율 관련된 건데 요것도 많이들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 두 개까지 얘기 드리고 싶고 뭐 밸런스 페이먼트도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글로벌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텍셔니즘 추천드리고 이 프로텍셔니즘에서 타리프를 1순위, 쿼터를 2순위. 왜냐하면 쿼터가 조금 더 그래프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타리프보다는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하다기 때문에 타리프를 좀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IB 안 그래도 I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좀 빨리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개지 메인 토픽에서 요 컨셉들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쉬운 이제 토픽을 고르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하죠. 이게 요거를 알아야 뭐 뉴스를 어떤 걸 찾을지 아니면 뭐 뉴스를 계속 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거보다는 이제 엑스터널리티 마이크로에서는 엑스터널리티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 찾아야 되겠구나. 매크로에서는 뭐 모네터리 폴리시나 피지컬 폴리시 해야겠구나. 그리고 글로벌은 타리프랑 쿼터 이런 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낫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이콘 IA는 저희가 이제 아티클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티클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 쓰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어, 사실은 느낄 거예요. 아티클 찾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가 끝나면은 매크로에서도 이거 아티클 어떻게 찾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거 되게 힘들다. 이거 아티클 찾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아티클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찾지 말고 한 세 개, 네 개 정도 찾고 그거를 약간 서머리처럼 쓰는 것보다는 약간 블랙 포인트로 해서 요점 어떻게 이거를 아티클이 어떤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해놨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이제 아이 같이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컨펌을 저는 무조건 받아와야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IA나 뭐 IB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으로 이게 좀 힘이 크잖아요. 그죠? 네,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 학교 선생님이 컨펌을 해주고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는 이게 아티가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은 이거 이 아티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은 학생도 고생하는 거고 물론 뭐 또 한 번 더 하면은 또 배우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게 많아요. 아이비는 할 게 많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끝내자 이 마인드. 그래서 항상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세네 개 정도 해서 선생님한테 옵션을 좀 주는 것도 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 그런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아티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죠? 구글에서 뉴스 그거만 이제 필터링 되게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BBC라던가 CNN 또 가디언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많죠 매체들이. 그래서 그런 매체들 좀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약간 요런 기사들도 잘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티클에 그러한 이코노믹적인 설명이나 풀이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이 현상을 이런 사실적인 어떤 팩트들을 이렇게 누구의 어떤 뭐 포지티브랑 노메이티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예를 들면은 뭐 그거를 뭐 분석이 돼 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오피니언이나 어떤 팩추얼한 거를 우리가 배웠던 컨셉을 가지고 애널리시스, 분석, 이발리에이션 하는 게 이제 이 IAE의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뉴스 아티클에서 그런 게 분석이 돼 있으면은 선생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더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찾으면은 분석이 돼 있어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BBC나 CNN도 그렇고 가디언도 가끔 가다 밑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티클을 골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티클을 찾을 때 뭐 externality 이렇게 쓰면은 나오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뭐 마이크로에서 뭐 네게티브 엑스터널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네게티브 엑스터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키워드로 잘 선택하셔서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뭐 담배 또는 이제 뭐 알코올 또는 뭐 그런 키워드를 적으면서 이제 어 그 찾는 게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마찬가지죠. 뭐 200%의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뭐 올렸다던가 인트레스트 인크리스 인트레스트 레이트 뭐 rise in interest rate 뭐 reduce in interest rate 뭐 fall in interest rate 뭐 텍스를 뭐 올렸다든 뭐 이런 거를 좀 키워드를 잘 선택하셔서 조금 약간 구글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읽어보면은 이거 괜찮네라고 하는 아티클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타리프랑 쿼터도 마찬가지죠. 타리프도 뭐 imposing tariff 아니면 increasing tariff 뭐 그 반대 vice versa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티클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티클을 찾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그 인터레스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부분을 좀 즐기 있게 좀 시간을 보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IA에서 이제 고득점 받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게 뭐 유니버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A도 그렇고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게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시 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아이를 같이 하겠죠. 같이 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과 잘 안 나오는 학생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학생과 선생, 저 말고요. 학교 선생님과의 어떤 꾸준한 약간 대화 그런 게 왕래가 많았다. 그러면 점수 잘 나와요. 네,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이제 약간 뭐죠? 약간 이제 마법의 가루라고 하기 표현이 좀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인그리디언트를 좀 더 추가하겠죠, 제가. 예, 옆에서 서포팅을 한다면 당연히 점수는 잘 나오겠죠. 근데 반면에 저랑만 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랑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랑만 하고 학교 선생님이랑은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컨펌만 받고 뭐 퍼스트 드래프트 내라 그러면은 그냥 빡 내고 그다음에 뭐 파이널 내라 그러면 저 또 고쳐가지고 피드 내려서 고쳐서 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뭐 아마 알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그 선생과의 어떤 계속적인 얘기,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비는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회생활인 거예요. 사회생활.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선생을 내가 싫어해도 잘 보여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선생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은 선생이 학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계를 잘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트럭처를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커멘트리에 이제 인트로덕션이 들어가요. 인트로덕션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한 75자에서 한 1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드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요 인트로덕션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티클에 한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숫자로 읽으면 두 개에서 세 개의 어떤 되게 브리프한 센텐스로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What's going on? 이 얘기예요. 시츄에이션적인 설명. 이 아티클이 저희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definition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항상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뭐냐면 잘난 척을 하라는 거죠. 잘난 척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러한 키텀들을 좀 define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잘난 척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definition 좀 써주면서 좀 딱딱하게 쓰진 말고요. 좀 약간 스무스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키 term이 있죠. 키 term하고 키 컨셉이 있죠. 키 컨셉이 뭐 9가지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intervention, 뭐 economic well-being, 그리고 efficiency, 그리고 뭐 체인지도 괜찮고요. 뭐 9개 아무거나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키 컨셉 자체가 뭐 intervention 많이 하고 efficiency 많이 하고 그다음에 economic well-being 그리고 interdependence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요 네 개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에서 인터벤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크로에서는 인터벤션을 쓰면 안 되죠. 다른 키 컨셉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 키 컨셉에 대한 어떤 디파인을 해주고 이게 왜 요거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 키 컨셉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이 지금 시츄에이션이랑 그런 거를 좀 설명하는 게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디 원이라고 할게요. 바디 원에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것보다는 이
어떤 theory적인 설명이 조금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theory적인 설명. theory explanation이 좀 있으면 돼서 이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에서 우리가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 해요. 그러면은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가 결과적으로 왜 마켓 페일리어가 일어나고 그러한 거를 이 지금 나라에서 어떠한 거를 이걸 왜 하려는지에 대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조금 있어야 되지만은 시오리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파라그래프 정도 해서 한 100자 정도면 돼요. 100자 정도 뭐 조금 덜 써도 되지만은 그래서 요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 쓰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래프 1 보통 저는 이제 피거 1이라고 하는 거 좋고요. 자, 그래프도 뭐 당연히 학교 선생님께서 잘 말해주면은 이 y축이랑 x축의 디테일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테일. 그러니까 요 y축이랑 x축 그 저희가 이렇게 그릴 때 엑시스를 그릴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만약에 아티클에 그런 뭐 숫자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적인 게 뭐 프라이스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표현하고 퀀티티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아티클에 그런 숫자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적어서 그리고 화살표 잘 그리시고 그리고 타이틀 당연히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요. 이 그냥 제너럴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너럴한 그래프가 아니라 이 아티클에 맞는 그래프, 정확한 아티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아티클을 위한 그래프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뭐 슈거 텍스를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 뭐 인더 뭐 UK라는 어떤 스페시픽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디테일이 아주 좋아야 되고 색칠할 게 있으면 뭐 데드웨이 러스가 생기면은 그것도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현을 해줘. 이게 데드웨이 러스다. 이런 거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깨끗하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따만큼 조그맣게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큼지막하게 크게 이렇게 그리세요. 크게 크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틀 쓰고 그 다음에 어, 뭐 해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이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래프 설명은 딴 거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움직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맨드가 D1에서 D2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의 변화가 있겠죠. P1, P2 가격 변화 있고, 그 다음에 퀀티티 변화도 있죠. Q1에서 Q2 이렇게. 그러면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요게 움직였죠. 그러면은 뭐 demand가 shifted rightward from D1 to D2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거 쓸 수 있고 그것까지 애들 잘 써요. 근데 프라이스도 잘 써요. 프라이스가 그래서 P1에서 P2로 올라갔다. shift 올라갔다. 그 다음에 increase죠. shift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Q1도 Q2로 이제 올라갔다. 이걸 설명하잖아요.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여기서 설명할 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Y라는 걸 꼭 붙여주세요. Y. 그래, 프라이스가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디맨드가 올라가서 올라갔다. 그거 말고 그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 왜냐하면 쇼테이지라는 게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쇼테이지가 발생할 거고 이 쇼테이지가 발생한다면은 이 프로듀서들, 서플라이잖아요. 이게 프로듀서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거야.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파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퀀티티도 변화가 얘기 있다라고도 설명을 Y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데 이 IA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아티클에 나온 내용들을 좀 응용을 해야겠죠. 이 Y를 쓸 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코테이션을 좀 쓰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코테이션을 좀 쓰세요. 코트. 그러니까 콧이라는 게 아티클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콧인데 콧도 뭐 센텐스 한 줄을 뭐 예를 들어서 아티클에서 쭉 다 베껴가지고 커피 페이스트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코엇이 다 있어야 되죠. 여기서도 코엇이 있으면 좋고요. 여기도 코엇이 있으면 좋고 뭐 딱히 바디 원에는 코엇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쓸 수 있으면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까지 설명을 또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뭐냐면 요 폴리시에 대한 intended effect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폴리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폴리시를 이제 바디 뭐 2, 여기 이게 그래프도 설명이 바디니까 그래도 이걸 그냥 바디 3라고 할게요. 이 바디 3는 이 intended effect가 무엇인지 이 폴리시를 나라에서 지금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게 이걸 왜 하는지 그럼 뭐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한 250자에서 300자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스를 올리거나 뭔가 어떤 디메리트 굿에 대한 어떤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뭐 네게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켓 페일러가 결국 일어나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회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러한 세금을 또 텍스를 이제 올리는 거다라고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아티클에. 그러면은 그거 외에도 이 뭐 소다 텍스라던가 아니면 슈거리 텍스를 했을 때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약간 스테이크홀더들에 주는 영향들 좋은 점. 바디 4까지 이렇게 쓸게요. 그래야지 좀 더 보기 좋아서 이거는 unintended effect.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상 컨트를 쓰는 거예요. 이 폴리시를 했을 때. 그럼 이것도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쇼텀 기간적인 거. 쇼텀 또 롱텀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쇼텀 롱텀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근데 뭐 한쪽은 이제 디스커스를 하는 거죠. 이 폴리시에 대한 안 좋은 이펙트가 뭐냐? 또 어떤 스테이크홀더한테 주는 영향, 그리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뭐 같이 써도 붙여서 따로 패러그래프 떼도 되고요. 그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면 좋고요. 이발리에이션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코테이션이 좀 들어가고 코테이션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어타이즈를 어떤 걸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뭐 폴리시 메이커들죠. 이걸 어떤 부분에서 이제 폴리시를 뭐 프라이어타이즈 해야 되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어썸션이 또 필요하죠. 어썸션이라는 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진짜로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텍스의 어떤 기존에 뭐 텍스가 이미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지금 상황, 엑스터널리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뭐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세금을 또 이런 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우 인커머들한테 영향이 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엑스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요거 텍스 자체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때 있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쭉쭉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쓰진 않았지만 뭐 어썸션도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쭉쭉 쓰시면 돼요. 여기도 어썸션.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으로 쓰고요. 컨클루전은 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컨클루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다시 서머리처럼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이렇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키 컨셉이랑 이어주는 거죠.
키 컨셉. 키 컨셉은 만약에 인터벤션이면 얘네가 뭐 인터벤션을 잘했다 못했다 인터벤션은 뭐 또 해야 된다 뭐 네거티브 엑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터벤션을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끝나거든요 거의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바디 3랑 4에도 마찬가지로 이 키 컨셉이 들어가야 돼요 코테이션도 들어가지만은 키 컨셉도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서 써야 되고 그래프도 키 컨셉 중요합니다. 이걸 쓰느냐 안 쓰냐가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팁들을 가지고 어, 이거를 푼다면 이걸 푼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써보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교 선생님과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다면 저희 이제 뭐 추가 수업 문의나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시면은 로얄 일비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